자, 지난주 지난 시간 PF 금융 보았고요. 일단 교재 보고 체크 좀 할게요. 교재 320페이지입니다. 제8절 PF 금융. 그동안 6번 나왔어요. 내용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의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이죠. 2번을 집중합니다. 2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사업자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 가치와 무관 밑줄 하시고요. 담보대출 아니라고 했죠. 계속해서 밑줄 합니다. 이어서 해당 개발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장래 수익성 보고 금융을 일으켜줍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02번 특징 1번 비소구금융 제목을 밑줄하시고요. 비소구금융은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소유자금을 제공한 채권자부터 밑줄하세요. 은행, 채권자는 채권 상환을 프로젝트의 자산의 현금 흐름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밑줄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목차 2번 부배금융 밑줄, 즉 사업주의 장부에는 채무가 게재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제9절 AB에서 자산 유동화 정관이 있죠. 이 파트는 분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 읽고 지나가시고요. 저는 설명은 일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면 자, PF금융 봤잖아요. 우리 교재는요. 따로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리고 부동산 조인트 벤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설명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디케이트나 조인트 벤처는요. 책에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목차 5번 공급자 금융이 괄호 1번 리츠가 있고 2번 PF금융 괄호 3번 부동산 신디케이트 있죠. 그래서 약간의 그림이 있죠.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 자, 지금 그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업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개발업자는요, 주로 시행사를 말해요. 대개 우리나라 경우에 시행사들은 쩐이 없어요. 정말 돈 없는 시행사들, 거지들 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돈도 없이. 혹시 여러분들 이 시행사들이 개발하게 되면요. 그때는 먼저 한마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 사업 지역 내에 땅 가진 거 있느냐? 물어보시면 돼요. 예. 가진 거 하나도 없이 개발하려고 하거든. 예. 그래 일이 늘 사고가 터지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상가를 지으려고 해요. 상가를 짓는데 총 100억 들어가요. 은행은 100억을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줍니다. 특히 상가잖아, 상가. 상가는 대출 웬만하면 나갑니다. 예. 절대 기피해요. 앞에서 아파트는요, 큰 건설회사가 지으니까. 예. PF가 원활히 나가지만은요, 상가 같으면요, 전부 다 기피합니다. 예. 위험도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은행에 제출하니까 금융이 안 나와, 대출이 안 돼. 안 돼요. 총 얼마? 100억. 그런데 시행사가 가진 돈은 5억밖에 없어요. 5억밖에 없다. 얼마가 모자랍니까? 95억이 모자라요.
이제 이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 은행에 대출은 안 돼요. 어떡하죠? 자, 우측에 네모되어 있죠. 괄호 투자자. 여기서 괄호가요. 바로 소액 다수 투자자예요. 아주 많은 소액 다수투자로부터 얘를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D 등등등 아주 사람들이 많습니다. A가 1억 투자하고 B는 2억 투자하고 C는 5천만 원 투자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돈을 모읍니다. 이렇게 자금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불러서 조합을 결성합니다. 그러면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100억 맞췄어. 상가를 지었거든요. 지었다. 누구로부터? 소액 다수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더라. 얘가 바로 부동산 신디케이트예요. 이해되셨죠? 누구로부터? 소액 다수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더라. 얘가 부동산 신디케이터입니다. 그럼 또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가를 지었어요. O 아니면 X지. 만약 다 지었다. 전부가 분양되었다면 대박입니다. 100억인데 200억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자 완판되었다면 다 분양이 되었다면 멋지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했죠? 투자만큼 자 비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배당. 배당으로 돌려줍니다. 배당. 이때 배당은요 확정 배당이 아니고 실적 배당입니다. 확정된 수익이 아니고 실적에서 올릴 만큼 실적 배당이에요. 자 그러면요 얘도 배당이잖아요. 배당. 배당이면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 얘가 출제가 되잖아요. 지분금융. 배당이니까 무슨 금융? 지분금융. 지분금융. 얘가 빈출입니다. 만약에 X에 X. 상가를 지었는데 1층도 반도 텅텅 비었고 2층부터는 아예 공실이야. 망했죠. 그죠? X잖아.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BJR요? 이때는 배째는 못해요. 이때는요, BJR이 아니고 토끼자. 토끼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때는요, 토끼예요, 그냥. 왜냐, 이 돈을 많이 당겨와가지고 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또 군데군데 이 시행사 대표가요, 공사도 하지만 또 개인 돈도 쓰거든. 이때는 주로 걸리는 게 투자 사기야, 투자 사기. 걸리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요, 배째라가 안 통해, 그냥. 이때 무조건 야반도 좋아합니다. 야반도 좋아해요. 잡히면요, 그때는 법정 구속이죠. 법대 들어가야 됩니다. 교도소 가야 됩니다. 저희 지인도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 지인이 지금 60이 넘었을 거예요. 이분이 대전 쪽 대학교 주변하고요. 대학교 주변 상가 좋거든. 그거 지어서 다 팔았어. 이겁니다. 다음에 세종시. 세종시청. 그 건너편에 그 하천이 있으니까 수변 상가. 그것도 2개나 지어가지고 또 이거야. 대박 났어요. 정말 멋들어지게 돈 벌었거든요. 이렇게 자금 모집해가지고. 이자 세게 주고요. 개발 사업은요, 이렇게 몇 건 된다고 치더라도 다음에 한 건 터져버리면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법원 옮기는데 법원 후보지 있거든요. 그걸 너무 빨리 8층 상가를 지어버렸어. 그런데 걔가 분양이 안 됐거든. 거기서부터 돈이 꼬인 거예요. 꼬였더니 그 순간 톡 꼈어요. 톡 꼈습니다. 2달 만에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잡히면서
그동안 수익금 있잖아요. 이 손해본 사람들이 200억, 300억 단 넘어갑니다. 근데 그동안 벌었던 돈은요, 싹 다 빼돌려야죠. 그냥. 빼돌리고, 바로 법정 구속당했는데요. 지금 5년 넘었거든요.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 개발이 위험한 거예요. 예. 개발은 안 되면 주로 토끼더라고요. 토끼니까 어디 가더라? 법대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 시행사가, 개발업자가 이제 개발 또는 건설하죠. 분양, 마케팅 전부 다 하는 거야. 예. 모든 거를. 예. 총괄해요. 총대 메고요. 그러니까 일 터져버리면 이 사람은요, 모든 걸 책임져요. 모든 걸. 어떤 책임이다? 모든 걸 책임진다. 무한 책임입니다. 책임 못 지니까 법대 가잖아요. 그러면 얘들은요, 그래도 1억, 2억이고 뭐 손해봤잖아. 얘들은요, 자기가 돈 된 만큼만 책임을 져. 유한 책임입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뭐지? 어떻게 자금을 모집한다? 소액 다수 투자로부터 하는데 배당받으니까 무슨 금융? 지분금융 끝. 또 네모 있죠. 자, 아래 네모는요. 요거 반대. 반대가 뭐죠? 거액. 반대가 뭐죠? 소수. 거액 소수자로부터 자금을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큰 손들이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A가 있고 B가 있다. A가 50억 되고 B가 45억 되고 거액 소수. 이렇게 이제 돈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설명 안 할게요. 똑같은 흐름이니까. 다만 주체만 달라. 예. 그리고 잘 되면 어떻게 되지? 똑같이 배당. 배당이니까 뭐가 된다? 역시 지분금융. 배당이 목적입니다. 자금을 모집하는데 소액 다수이면 신디케이트. 거꾸로 거액 소수가 되면 조인트 벤처. 배당이 목적이니까 지분 금융. 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는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가 조인트 벤처. 둘 다 무엇이 목적이다? 배당이다, 지분 금융, 빈출. 자, 이로써 금융 끝났어요. 끝이 났으니까 이제 지문 확인해, 지문. 지문 보시면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안내했죠. 최다 빈출 지문집도 이제 풀 거라고. 이거 양도 많으니까 지문 다 풀면 진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출제가 잘 되는 거 중요하겠죠. 제가 좀 추려가지고 그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보게 되면 123페이지요. 123페이지. 자, 폈습니까? 123페이지. 자, 리치 나와 있죠. 자, 문제 2번, 지문 2번 봅니다. 2번. 자, 모두 틀린 문장인데 100% 기출 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보는 만큼 도움이 됩니다. 2번. 자기가 할 일이 차는 순간 실체가 있죠. 실체 회사. 다음에 기업 구조정 시알리처. 얘는 실체가 없죠. 명목회사. 둘 다 모두 실체 회사이다. 아니지. 뭐가 틀렸다? 기업 구조조정 시알리처를 빼야 되겠죠. 시알리처는 명목회사죠. X. 3번. 자기가 하려는 순간 뭐지? 아, 실체가 있네. 실체 회사. 자기가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 운용할 때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산관리사에 위탁한다. 위탁하면요. 실체가 없으니까 위탁하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관리가 틀렸죠. 자기관리 리츠가 아니고 위탁관리 리츠나 시알 리츠죠. 따라서 위탁관리 리츠나 시알 리츠 얘들이 실체가 없으니까 자산관리사에게 위탁을 합니다. X. 4번요. 자, 시알 리츠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한다. 오, 실체가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회사? 바로 자기관리 리츠죠. 바꿔서 묻잖아요. 자기관리 리츠다. X. 다음 페이지요. 6번. 6번은 되게 많이 나왔네. 출제빈도 보면 19회, 22, 24, 26, 27, 29 엄청 나왔죠. 예. 자기관리 리츠는 설립자본금 얼마? 5억. 3억 틀렸죠? 5억. 7번.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자본금은 3억 맞죠? 3억 이상.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그 자금 모으자는 것은 최저자본금이죠. 최저자본금. 최저자본금은 30억이 아니고 50억이죠. 50억. 위탁 리츠나 시알 리츠는요. 최저자본금 50억. 50억 이상입니다. X. 한 장 넘어갑니다. 126페이지. PF금융입니다. PF금융. 1번. PF금융은 반드시 담보대출 바로 돌렸지. 담보대출이 아니고 뭐 장래 사업성 또는 장래 수익성이죠. 장래 수익성입니다. X. 2번. PF금융의 경우에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다. 돌리죠. 담보 제공, 담보대출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담보 제공이 아니고 장래 사업성이죠. 소구금융 틀렸죠. 빚자가 빠졌네. 따라서 자 은행은 돈이 모자라면요. 사업 측에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비소구금융이죠. X. 3번. PF금융은 금융기관은 부의금융 틀렸지. 뭐지? 사업주. 예. 부의 금융은 금융기관 틀렸고 사업주는 부의 금융허가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15회 때, 29회 때 여기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기출문제 지분 확인했고요. 바로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는요. 33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활동입니다. 관리활동은 자 우리가 지금 개발 및 관리인데요. 여기서는 흐름은 크게 네 가지예요. 개발 및 관리활동은 지금 네 가지. 첫 번째는 부동산 이용활동. 두 번째 부동산 개발활동. 세 번째 관리활동. 네 번째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용활동은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왜냐? 최근에 거의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7, 8월 달 문제 풀이더라면 이거 한번 언급하면 되는 거고요. 패스합니다. 그러면 개발활동은 주로 문제가 2문제 정도. 관리활동 1문제. 마케팅활동 1문제. 비중이 약해요. 매 과정마다 설명 당하면 진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과정이 있죠. 1월, 2월. 그래서 개발은요. 1월, 2월 수업에서 90%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때 설명하면서 얘는 1, 2월 설명을 하고 요거 두 가지는 3월 달, 4월 달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관리하고 마케팅. 얘를 보는 거예요. 참고로 개발활동은요. 전환과정 개발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관리활동을 보는 겁니다. 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중은 약해요. 또 나왔다면요.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와. 다만 관리활동은 유의할 점은요. 계산 문제가 한 개 유형이 있거든요. 이때 계산 문제는 뭘 묻지?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 계산 문제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이 문제가 오늘 맛보기는 보여드리지만은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요거만큼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까다로우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 빼고 나머지는 쉬워요. 그래서 관리 같으면 원래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했으니까 요거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이거요. 원래 나왔으면 안 좋겠죠. 예, 그렇게 믿으세요. 예. 예. 제가 장담합니다. 원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예. 왜냐? 작년에 35에 나왔거든. 또 그 전에 34에 연타로 나왔거든요. 원래 나오면요, 나올 방법이 없어. 중요한 것도 아닌데. 최근에 나오겠지만 3연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잘 놔준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나온다면 이런 문제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나오면 무조건 득점하세요. 관리 봅니다. 자, 목차 01번 관리의 여러분 읽어보세요. 02번 관리자. 02번은 X 보지 마요. X 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제 2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절부터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관리의 분류. 먼저 01번 내용에 따른 분류 나오죠. 자, 1번, 2번, 3번 목차가 3개인데요. 첫 자만 보게 되면 법경기가 나와요. 첫 자 뭐죠? 법경기. 뭐죠? 복합개념. 그래서 1번 법률적 관리, 2번 경제적 관리, 3번 기술적 관리 해서 관리 내용은 법경기 3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관리 내용이구나. 예. 이런 문장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종류만 가려냅니다. 종류를 가려놓은 문제가 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부동산의 법률적 관리는 자, 바로 1번, 2번 제목을 밑줄하세요. 1번 권리분석 밑줄. 단어만 봐도 법률적 관리 알 수 있겠죠. 2번 계약관리 밑줄. 그래서 권리분석과 계약관리는요. 계약관리는 결국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법률적 관리구나. 목차 2번요. 경제적 관리는 단어두기 밑줄입니다. 1번 인력관리 밑줄, 2번 수지관리 밑줄. 그래서 인력관리와 수지관리 여기까지가 경제적 관리가 되고요. 3번요. 기술적 관리는 오른쪽에 밑줄입니다. 협의의 부동산 관리 밑줄. 관리를 좁게 협의를 보게 되면요. 기술적 관리만 가르치고 광의로 넓게 보게 되면 법경기 3가지를 모두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뭐지? 기술적 관리만 가르칩니다. 얘가 다른 말로 시설을 유지하자, 유지관리인데요. 그 아래 보니까 항목 4개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얼 4개 묶어주고요. 종류만큼은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목을 밑줄합니다. 위생관리 밑줄,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 이 4가지가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더라. 자, 위생관리는요, 설명이 되어 있죠. 아파트 돌리시고 청소하죠. 또 해충약 뿌리잖아요. 위생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관리는 그대로 여러 가지 설비들을 수리 보수하더라. 보안관리는 방범 방제 활동이다. 쉽게 말하면요, 단 한 개 더 적으면 보험 가입 적어주고요. 주로 아파트에서도 화재보험 가입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보안관리 측면이다. 재보험이나 화재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보안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전관리는 건물의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다. 자, 보전관리죠. 보전관리. 자, 보전관리가 나와요. 전자를 동그라미. 전자만. 동그라미. 얘가 무슨 관리? 바로 기술적 관리. 보전관리는 기술적 관리예요. 그러면 왼쪽 페이지 1번. 1번이 뭡니까? 법률적 관리죠. 바로 무슨 관리? 보존관리. 존 동그라미. 보존관리는
등기부 관리하는 거죠. 보존 관리. 이는 바로 법률적 관리. 그래서 단어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보존 관리는 법률적 관리, 기술적 관리는 보전 관리. 그래서 요 구분은 우리 시험은 아직 기출문장은 안 나왔지만은요, 모의고사 보니까 얘를요 바꿔버리면요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그죠? 암기도 안 되고 막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까다로운 모의고사는요 바꿔서 묻더라. 바뀐 단어 뭐 굳이 뭐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쉽게 구분하자. 예. 하나만 딱 부르시면 되거든요. 법률적 관리는 무슨 관리? 보존 관리죠. 예. 여러분들 자 중개사 공부하다 보니까 주로 뭡니까? 이거잖아. 법과목이죠. 학교로만 빼고 민법, 공법, 세법, 중개법, 뭐 공시법 다 법과목이잖아. 근데 겪어보셨죠? 몇 개월 동안. 예. 그래, 중개사가 전부 다 법과목입니다. 예. 이런 법과목 공부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예. 그럼 암기됐네. 법과목은 존나 어렵다는. 그래서 법률적 관리는 보존 관리가 돼요. 예. 자, 그래서 법경기 세 가지는요, 종류만 쭉쭉 구분하셔가지고 바꿔서 물어요.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다음에 박스 보시면. 또 나오죠. 내용, 영역에 따른 분류. 1번 자산관리, 2번 부동산관리, 3번 시설관리, 1번 동그라미 자산관리, 3번 동그라미 시설관리. 1번, 3번 섞어서 물어요. 1번 자산관리, 2번, 3번 시설관리. 얘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박스에 종류가 너댓 개 나와 있죠. 요걸 섞어서 묻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1번 자산관리는요 선진국에 많은데요.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경제적 관리 적어주고요. 경제적 관리. 첫 줄 자산관리란 소유자나 기업이 밑줄입니다. 부를 극대화 밑줄. 그러니까 수익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경제적 관리가 바로 자산관리가 되고요. 주로 선진국은요 이런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박스 있죠. 항목 5개 묶어주고 이런 것들이 객관식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1번 포트폴리오 관리, 2번 재투자 결정, 재개발 결정, 3번 투자와 위험 관리, 다음에 4번 부산 매입 매각 관리, 5번 PF 금융. 단어 봐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모두가 경제적 관리다. 3번 내려갑니다. 시설 관리는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화살표 적어줍니다. 기술적 관리 적어주고 기술적 관리. 기술적 관리. 자, 첫 줄 시설 관리는 밑줄입니다.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 밑줄.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하자가 생겨요. 그럼 수리하죠.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수리하고 보수하면서 현상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시설 관리다. 박스 묶어줍니다. 항목 4개. 따라서 1번 설비의 운전 보수, 2번 에너지 관리, 3번 방범 및 방제 등 보안 관리, 건물의 청소 관리 모두가 기술적 관리이자 시설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에너지 관리는 무슨 관리? 시설 관리죠. 그러면 이제 그 예시를 든다면 자 1번 다시 올라갑니다. 다음 중에서 자산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포트폴리오 관리, 2번 재투자 결정, 3번 투자의 위험 관리, 5번 프로젝트 금융. 자, 그래서 틀린 답 에너지 관리. 이렇게 구분하면 되거든요. 섞어서 냅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02번 관리 방식.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집중되었습니다. 관리서는 여기서 문제가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1번 자가관리, 2번 위탁관리, 3번 혼합관리 세 가지입니다. 역시 여기서는 장점과 단점을 가려내면 되거든요. 가려내시면. 그래서 어려운 용어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득점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자가관리가 나와요. 다음 단계가 혼합관리가 되고요. 다음 단계가 위탁관리다. 사실 관리는요, 이런 순서도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고 오래됐거든요. 소유자가 직접 내 주택을 관리하잖아요. 자가관리. 얘는요,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전통적 관리다. 전통적인 관리 방식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는요, 전문 관리회사가 전부 다 관리 다 해주는데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는 여러분이 못하잖아요. 관리 사무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근 방식이니까 현대적 관리다. 그러면 자가에서 위탁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혼합 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니까 다른 말로 과도기적인 방식이다. 중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혼합 관리는요, 자가 관리의 장점하고 위탁 관리 장점 모두 따온 형태, 섞은 형태가 바로 혼합 관리다. 그럼 방금 보았듯이 그 관리하게 되면 우리 세 가지 있죠. 법경기,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법률적 관리나 경제적 관리 이 두 가지는요, 자가 관리죠. 직접 하면 돼요. 내가 만약 건물 갖고 있대. 그러니까 꼬마 빌딩. 건물 갖고 있으면요, 등기부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잖아. 자가 관리. 그 다음에 임대료 받죠. 임대료. 내가 직접 받잖아. 이건 쉬운 거니까 자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다만 기술적 관리는 본인이 못 고치지. 볼라고 고장났다. 딱 맡기고 고쳐야 됩니다. 이거 뭐죠? 바로 위탁 관리다. 이렇게 섞은 형태가 바로 혼합 관리라고 부릅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러면 결국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하게 되면요, 이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전문 회사에게 맡긴다. 위탁 관리는요, 가장 전문적이죠. 전문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자가와 위탁은요, 서로 어떤 관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꾸로 반대로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가관리의 단점이 거꾸로 위탁관리의 장점이 되고요. 자가관리의 장점이 거꾸로 위탁관리의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부가 수월하고요. 이렇게 틀을 보시면서 이제부터 장단점 봅니다. 장단점은요, 암기상 아니고 충분히 상식적으로 아시는 용어들입니다. 1번. 자가관리는 주로 어떤 게 있죠? 주로 소규모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이죠. 이런 것들은 스스로 관리합니다. 1번 장점부터 보세요.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1번 밑줄입니다. 기밀 유지가 유리하다 밑줄. 보안 유지가 확실합니다. 2번요. 소유자의 밑줄입니다. 통제력이 발휘 밑줄. 직접 관리하니까 통제력이 확실히 발휘되거든요. 4번요. 친절한 서비스 밑줄. 친절하죠.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6번 끝에 보시니까 애착이 강하다 밑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번요. 단점은요. 1번 밑줄입니다. 관리의 전문성 결여 밑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2번요. 관리가 비효율적이다. 화살표 적었습니다. 관리가 비효율적인데 다시 말하면 업무에 매너리즘입니다. 이런 단어가 빠져있네요. 다른 말로 무사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관리의 경우는 내가 직접 내 물건이고 내가 모든 걸 관리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직원을 뽑게 되면 내가 아는 직원 뽑거든요. 뭐 사촌의 뭐 아들이다, 뭐 친척이다, 친구다. 이렇게 뽑게 되면요, 자기 지인들을 뽑게 되면 처음에 일 잘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경력이 쌓이게 되면요, 지인이기 때문에 농땡이 치거든요. 이럴 때는 업무에 매너림에 빠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단점입니다.
목차 2번 내려가죠. 위탁관리는요, 괄호 밑줄입니다. 외주관리 밑줄. 우리 시험은요, 위탁관리라는 단어 대신에 외주관리 하더라도, 얘가 바로 위탁관리구나. 전문 해석에 맡기죠. 대표적인 뭐죠? 아파트 위탁관리입니다. 또는 대형 빌딩이 있죠. 아파트나 대형 건물을 들 수가 있고요. 1번 장점 뭡니다. 1번 밑줄입니다. 관리의 전문성 밑줄. 가장 전문적 관리가 되고요. 2번은 밑줄입니다. 소유자는 위탁 관리하고 자기 본업에 전념. 즉 위탁하니까 소유자는 자기 일만 하면 되거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다음에 바로 2번 넘어가죠. 단점. 단점은요. 2번 밑줄 할까요? 관리의 역사가 짧아서 신뢰할 수 있는 업자를 만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요. 관리 역사가 짧아요.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보다도 관리사 시험이 훨씬 더 짧잖아요. 그만큼 관리에서 짧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4번요. 밑줄입니다. 기밀 유지와 보안이 불안전하다. 밑줄 하시고요. 3번 내려가요. 혼합 관리는 양자를 섞어야 되죠. 따라서 주로 대형 건물이나 고층 건물인 경우에도 혼합 관리 형태를 볼 수가 있다. 1번 장점 봅니다. 장점은요. 1번 자가에서 위탁으로 옮겨가는 과도기 밑줄, 과도기적인 방식이 되고요. 2번처럼 자기 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위탁하면 되겠죠. 그리고 3번처럼 자가관리의 장점과 위탁관리의 장점을 둘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단점 내려가죠. 단점은요. 1번 문제가 발생하면 밑줄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밑줄 꼭 기억합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불분명 동그라미. 반복합니다. 명확합니까? 불명확합니까? 불명확이죠. 우리 시험은 자꾸 불자를 빼요. 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자꾸 명확을 집어넣어요. 불명확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참고로 예제 보시면요. 자, 풀지 않겠는데 문제 형태를 보세요. 언제 나왔죠? 34배요. 34배. 제 기억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작년 문제점도 보이는데 어쨌건 보시면 박스 항목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 문제죠. 항목 6개 주면서 자 찾아보세요. 자기 관리인지 위탁 관리인지 혼합 관리인지. 어려움은 아닌데 얘는 무슨 말이죠?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문제는요. 단답형으로 단순히 안 주고요. 박스 주면서 이것저것 찾아봐라. 그래서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제3절 관리활동.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관리활동은 큰 목 쳐볼까요? 1번 임대차 활동. 한 장 넘어가요. 2번 임대 수집 활동. 3번 유지 활동. 4번 보험 활동. 자, 이런 활동들이 다 관리활동의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미국 쪽 이론들입니다. 미국 쪽 이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잘 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은요. 01번만 집중하시면 돼요. 뭐지? 임대차 활동. 그래서 임대차 활동은요. 목차 2번 임차인의 선정 기준, 3번 임대차의 유형, 3번을 동그라미. 3번을 집중하세요. 여기서 집중 출제되니까요. 2번, 3번 보시면 돼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선정 기준은 어려운 말 없습니다. 1번 주거용, 2번 상업용, 3번 사무용, 공업용. 먼저 1번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의 선정 기준은요. 굵은 단에 있죠. 유대성 밑줄. 유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유대관계. 아마 이런 사례가 있죠. 아주 오래된, 처음에 우리가 꽤 오래전에 로또 복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로또 광풍이 불었죠, 그죠? 그게 1등 됐다 하면, 그때는 아마 100억대 넘어갔죠. 근데 한번 1등자가 안 나와서 2월되고, 또 2월되고, 한 몇 번 2월된 적 있었죠. 그때 아마 400 몇십억이죠, 그죠?
그때 경찰관이 출장 갔다가 한 장 샀는데 관장이 딱 1등 돼버렸잖아. 예. 그래서 당첨되자마자 바로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거든. 들어왔는데 얼마 못 사고 나갔습니다. 뭐 때문에 서로 돈만 많지 유대관계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부서들이 많이 나고요. 단순히 한 방에 대박이 터졌다. 살아본들 뭔가 어울리지 않거든. 예. 주거용은요, 무엇보다도 유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목차 2번, 상업용 부동산은요, 굵은 단어 밑줄, 가능 매상고 밑줄. 얘는 다른 말로 수익성이죠. 예. 수익성이 그 임차인의 기준이 되어 있고. 3번요, 사무용과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 밑줄, 적합성. 예를 들면, 자, 법원 옆에 뭐가 많이 모여있죠?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서로 어울리니까 적합하잖아요. 적합성을 중시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3번, 임대차 유형 지금부터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때문에 계산 문제까지도 다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1번, 총임대차. 2번, 순임대차. 3번, 비율임대차.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3번이 중요합니다. 비율임대차 나왔죠, 이거. 계산 문제. 그러면 하나씩 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임대차가 세 가지 있죠. 자, 주거용, 공업용, 매장용. 주거용 부동산. 두 번째, 공업용 부동산. 세 번째, 매장용 또는 수익성 부동산입니다. 각각 네모가 나와요. 주거용은요, 요 네모, 바로 조임대차. 조임대차 기준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숫자가 나오면 얘가 쉬운 말로 해석하면 총. 아파트나 빌라에서 임대료 주잖아. 이때 주는 임대료가 뭐지? 바로 총임대료. 모든 총임대료입니다. 총임대료. 오늘 말 없습니다. 총임대료. 반면에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순임대차. 그러면 요 차이가 뭘까요? 총임대료에서 여기서 뺍니다. 뭘 빼자? 총수익 빼기 총비용은 순수익 기억나시죠? 예. 보시면 돼요.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니까 순수익이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총수익에서, 자, 총비용 빼자. 정확히 말하면요, 필요적인비. 필요적인비. 그러니까, 총임대료에서 필요적인비 비용 빼니까 뭐지? 순임대료. 순임대료. 이때 순임대료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1차 순임대료, 2차 순임대료, 3차 순임대료. 여러분들 책을 잠시 볼래요. 책을 보게 되면요. 341페이지 보게 되면 자, 중간에 표가 보이죠. 표. 1차, 2차, 3차 보이죠. 이게 전부 다 뭐지? 필요적인비 종류를 다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는요 어떻게 X하세요. X.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1차가 뭔지 2차가 뭔지 쓸데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왜? 미국이니까 미국 걸 다 그냥 가져왔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게 요거 3차. 그러니까 순임대료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가장 일반적이다? 3차 순임대료가 가장 일반적이다. 3차가 일반적이다. 그러면 객관식에서 공업용은요 1차가 일반적이다 하면 틀렸지. 되시겠죠?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공업용 부동산은 어떤 임대차? 순임대차. 몇 차가 일반적이다? 3차가 일반적이다. 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업용은 뭐가 떠올라요? 공장. 옛날에 공장은 어디 많았죠? 옛날에는
구로공단 거죠. 예. 공단에 가게 되면 뭐가 많습니까? 공돌이가 많죠. 예. 또 공순이가 많잖아요. 예. 공순이가 많아요. 그런데 공순이들은 어떻습니까? 봉급이 열악해 박봉이야. 봉급은 쥐꼬리만큼 주는데 이런 뒷다 많아. 몇 교대 근무한다? 3교대 근무하더라. 예. 해서 공순이는 3교대 근무하더라. 하게 되면 바로 쉽게 알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 매장용은요, 비율임대차. 그러면 여기까지 책을 보고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왼쪽 페이지 괄호 1번 총임대차, 즉 조임대차는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밑줄, 주거용은 총임대차. 오른쪽 페이지 2번요. 순임대차는요. 3번 내려가요. 3번. 자, 중간에 보면 한편 밑줄 아세요.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공순이 3결에 나왔죠.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비율임대차는 동그라미 1번 밑줄 아세요. 임차인의 총 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 밑줄. 자, 그러면요. 우리 시험은 살짝 바꿔서 뭐래요? 자, 볼까요? 임차인의 총 매출액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하는 방법은 순임대차라고 한다. 틀렸지. 비율임대차. 예. 싹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 조심하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2번 볼까요? 매장용 부동산 밑줄. 매장용은 비율임대차. 자, 그러면요. 따로 이제 아래 보니까 예제 있죠. 예제. 예. 예제. 복잡하죠. 이런 문제가 짚어볼까요? 숫자만 4 바꾼 문제가 여기 34에 나왔습니다. 35 나왔습니다. 최근에 출제원들이 자꾸 이런 건 뭔 줄 아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수험생들 손도 안 대거든. 그러니까 이제 풀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이런 것들은 힘들어 하니까 계속해서 묻는 것 같아요. 되게 비중 높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최근에 주로 많이 묻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연타가 돼요. 34, 35. 예. 그러면 이런 문제도 처음에는요 쉽게 나왔거든. 처음에는요 쉽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얘를 풀려면 기본적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공시 나있죠. 화살표, 공시. 화살표. 총임대료 이꼴.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 간단합니다. 줄여가지고 뭐지? 기본 더하기 추가하면 돼요. 기본 더하기 추가. 그것도 정리가 잘 안 되면요. 그냥 주말에 불금 때 나이트클럽 갑니다. 나이트클럽. 물 좋은데 물 좋은데 가면 기본 맥주 몇 병 나와요. 3병 나오죠.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기본 몇 병 나오잖아. 근데 기본 마시고 있는데 부킹이 너무너무 잘 돼. 끝내주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본만 마셔. 뭐 추가로 양주 마시지. 그러면 기본은 무조건 내야 되고요. 추가로 마실 만큼 내게 되겠지. 되시겠죠? 이렇게 되시더라. 이때 추가해서 뭐가 나오더라? 요거 추가해서 비율 퍼센트 얘가 주어지거든요. 계산 문제는요. 기본은 고정이라 그러나 추가 조건에서 비율이 딱 나오면 요것만 반영해 주면 되거든요. 그럼 문제 봐요. 문제 봅니다. 오늘 요거요. 프린터 봅니다. 오늘 프린터 보세요. 자, 프린터 보시면 15번. 순임대차는 임차인의 총수입에서 일정 비율, 앞뒤가 안 맞죠? 일정 비율을 지불하면요. 순이 아니고 비율임대차. 단어가 틀렸죠. 그 다음에 16번.
계산 문제네요. 자, 요 계산 문제가 처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언제 나왔습니까? 15회 때죠. 15회 때는 요 문제가 학교론 계산 문제가 아니고 종교법. 종교법에서 이 문제 툭 튀어나왔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못 풀었어요. 어려웠어요. 일단 문제 봅니다. 요 문제 딱 나왔다. 뭘 묻죠? 총임대로. 요거 묻거든요. 이럴 때는 항상 비례되기 때문에 기본 플러스 추가다. 떠올리시면서 문제 봅니다. 자, 갑은 중개사무소에 상가 100제곱미터를 임차기로 했다. 기본 임대료가 월 100만 나왔죠. 기본 100만. 장사가 잘 되건 적자든지 무조건 기본 얼마? 무조건 뭐 100만 원. 뭐만 남았죠? 추가. 그러면 이제 다음 조건 봅니다. 기본은 월 100만 원 지불하기로 하고 월 총소득이 1억을 초과할 때 초과분은 5% 초로 물리겠대. 뭐죠? 1억을 초과 시 몇 프로 초과로 물리겠다? 5%를 이렇게 추가로 비율 정했잖아. 5% 물리겠대.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어느 달에 총 매출액이 소득이 3억이래. 3억. 3억일 때 총임대료. 자, 총 매출액이 3억이면요. 1억 초과분이 얼마가 돼요? 초과분. 2억이죠. 3억에서 1억 초과분은 뭐지? 2억이지. 2억. 그러니까 1억을 초과분이 뭐지? 초과분이 2억이죠. 초과분 2억에 대해서 얼마 물리겠다? 5% 비율을 물리겠단 말입니다. 1억 초과분이 2억이 되니까 초과분이 얼마? 2억이죠. 2억에다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율 몇 프로 물린다? 5% 물리겠다. 초과분에 대해서 초과로 5% 물리겠대. 어려운 말 안 되거든요. 다 풀었네요. 얘가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합하니까 정답 1,100만 원. 1,100. 1,10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되었던 것이 이제 우리 책을 보시면요. 341페이지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원리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계산 문제는요. 예. 자꾸 회수가 걸어뛸수록 문제가 예. 이렇게 변형되고 복잡해지거든요. 원리는 똑같아요. 기본 더하기 추가인데도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더라. 다음 페이지 봅니다. 342페이지요. 03번 부동산 유지활동 1번 일상적 유지활동 2번 대응적 유지활동 3번 예방적 유지활동 어려운 말 없습니다. 일상적인 유지활동은요. 일상적으로 아파트 보시면요. 소독약 뿌리죠. 청소하죠. 잔디 뽑죠. 일상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대응적 유지활동은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뒤늦게 수습합니다. 얘가 대응적 또는 사후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 자 비로소 고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가 바로 대응적인 유지활동입니다. 사후적 활동이 되고요. 3번을 밑줄 예방적 유지활동 밑줄. 얘는요. 다른 말로 사전적 활동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수습하는 게 예방적 활동이다. 그래서 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요한데 말 바꿔서 뭐래요? 예를 들면 대응적 유지활동이 중요하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04번 보험 있죠. 보험은요.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시면 나와요. 버리시고. 여기까지가 관리활동입니다. 관리활동. 자, 그러면 이제 또 지문 몇 개 확인하고 쉬겠습니다. 지문 봅니다. 오늘 지문집. 관리죠. 관리가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135페이지) 문제 봅니다.
2번부터 볼까요? 자, 법 경기를 묻습니다. 건물과 부지의 부족한 건 경제적 관리 앞뒤가 안 맞죠. 건물과 부지는 물리적이니까 바로 경제적 관리가 아니고 기술적 관리. 기술적 관리가 돼요. 3번.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의무를 판단한다. 물리적, 기능적이면요. 기술적이죠. 경제가 틀렸죠? 기술적 관리 능입니다. 단어를 바꿔서 묻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6번. 자, 6번, 7번, 8번 다 흐름이 같은 건데요. 그러면 6번. 시설 관리는 자, 시장, 지역경제 분석, 경쟁, 수요 분석이다. 이건 모두가 자, 시설 관리가 아니고 자산 관리죠. 자산 관리. 단어가 바뀌었네요. 자산 관리. 7번요. 자산 관리는 건물의 설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만 한다. 앞뒤가 안 맞죠.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보수는요. 자산 관리가 아니고 시설 관리. 시설 관리죠. 8번. 부동산 관리는 자산 관리,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가 나눌 수 있는데 설비의 운전 보수, 에너지 관리, 건물의 청소 관리, 방범 방지 및 보안 관리, 매입 매각 관리,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의 의사결정은 시설 관리에 속한다. 잘 나가다가 종류 되게 틀렸죠. 매입 매각 관리하고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 이 두 가지는요. 자산 관리죠. 자산 관리죠. 얘가 틀렸습니다. X. 9번 봅니다. 자, 관리 방식입니다.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묻습니다. 9번. 자, 직접관리 또는 자치관리, 자가관리죠. 자가관리는 관리 업무의 타성,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 있고 어렵죠. 그죠? 그래서 관리 업무의 매너리즘 타성 방지가 어렵죠. 있고 틀렸습니다. 어렵고 임금이 저감 효과도 있다가 아니고 어렵죠. 둘 다 단점이죠. 어렵습니다. X. 10번. 관리 방식 중에서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관리보다 위탁관리가 더 유리하다. 단어가 바뀌었네요. 기밀과 보안 관리는요. 위탁관리보다 자가관리가 확실하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X. 11번.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게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 아니죠. 불분명하다는 단점이죠.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지적이 됩니다. 여기까지 관리 방식을 보았고요. 자, 관리 마치겠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마케팅 활동하고 개발로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